안녕하세요. 리플 마니아입니다. 2019년 1월 25일 한국은 26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토요일이죠? 주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잠시 속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셧다운이 잠시 해제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과연 벡트가 오픈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또 IBM 스텔라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미국 셧다운이 잠시 해제가 된다고 했는데 뉴스 보면은 미 정부 3주간 업무 재개, 그래서 장벽 협상 안 되면 비상상태 다시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이제 3주간 업무예요. 3주간 업무인데 이 3주간 업무가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부터 3주면은 2월 15일이라고 해요. 2월 15일까지 이 장벽에 대한 협상이 안 되면 비상 상태를 선포하겠다. 근데 우리 신기하게도 베러블 가이가 얘기했던 게, 날짜가 뭐 베러블 가이를 제가 뭐 엄청나게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2월 14일, 2월 15일 비슷한 그 사이에 이런 3주간의 업무 재개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딱 그 시점이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벽 협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우리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되는 그런 뉴스죠.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이 표출되고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굉장히 미국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보면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2월 15일까지 타결 안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뉴스를 이렇게 쭉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일단 빈선 후퇴, 이렇게 나오고, 요것도 보이죠? 로저 스톤 체포 등 국면 전환 포석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다 보면요, 여기죠. 낸시 팔로시 아시죠? 하원의 대표죠. 민주당의 대표입니다. 그 하원 의장에 대한 항복, 민주당의 큰 승리 안겼다라고 보도했다. 미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한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하원 장악에 따른 의회 권력의 분점 시대 역학관계의 첫 시험대로 여겨온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대선 공약인 장벽 예산을 관철하지 못한 채 한 발 물러선 상황이 되면서 트럼프 대 펠로시의 대결 구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패를 한 셈이 됐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국 요 기자가 어디서 이렇게 번역을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미국 뉴스를 봤을 때요, 이게 지금 CBS에서 나온 뉴스거든요. 제가 번역을 잠깐 할게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원에서 이 정부를 다시 재개를 하자, 이 장벽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민주당에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 내용에서도 나오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 아니면 또 공화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당 논쟁으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미국을 위해서 다시 협상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원에서 먼저 이야기가 된 겁니다. 하원에서 먼저 서명이 된 거죠. 그리고 상원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결국 하원이 통과시키고 상원이 통과시키고 그다음 대통령이 이제 서명하고 하면 끝나는 거, 여러분 체계를 잘 아시죠? 지금 하원에서 이렇게 먼저 서명을 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먼저 이렇게 우리 셧다운 종료하고 정부를 재개하고 다시 협상하자, 장벽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서 서명을 먼저 제출했죠. 그리고 상원도 그래 우리도 허락을 한다, 그래서 상원이 서명을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대통령이 사인하기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게 된 거죠. 이 민주당에 돌아와서 협상하는 거 환영한다. 그런데 이 장벽에 대해서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셧다운 다시 재돌입하고 비상사태 선포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내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트럼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 셧다운의 분위기는 민주당의 잘못으로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기간 이 셧다운이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민주당이 결국은 꼬리를 내리게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제 합의를 하자, 계속 얘기를 하자, 정부 셧다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계속 민주당을 끌어들였죠. 하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이 낸시 팔로시가 끝까지 이렇게 거부를 했죠. 서로 완전 대립관계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꼬리를 먼저 내린 거죠. 우리 한국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한 발짝 물러났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보는 분위기에서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한 발 무릎 꿇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으름장을 내는 거죠. 일단 그리고 요 내용에서 보면요, 이 셧다운이 풀리면서 한 2월 8일쯤 다시 이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그런 월급을 이제 지급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꼬리를 내렸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벡트가 거래를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 셧다운 때문에 오픈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뉴스를 통해서 벡트가 조만간 곧 진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겼다. 그런 기대가 생겼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좀 늦으면 다음 주 안에 벡트가 오픈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활발하게 바쁘고 이제 뭔가 달라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계속 암호화폐가 아니죠. 계속 민주당이 이 장벽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태클을 걸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나서 꼬리를 내리고 트럼프한테 다가왔다는 거, 일단은 트럼프와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도 굉장히 잘했고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봤을 때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이제 셧다운이 생기지 않고 계속 쭉 정부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계속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이 뉴스가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희소식보다는 굉장히 그쵸? 희소식이고 굉장히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뉴스,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뉴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 내시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힘들고 또 비트코인도 더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좀 멀리 보면서 마음을 넓게 보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써 시장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투자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이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또 제가 몇 가지 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소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IBM 제가 얘기했잖아요. IBM이 스텔라를 이제 후원하고 있잖아요. 스텔라를 밀어주고 있잖아요. 이 IBM이.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리플이 어디를 해요? 우리 리플이 XRP가 이 은행과 협력하여 전 세계 은행에 이 글로벌 이 페이먼트 시스템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깔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BM을 뭐 할까요?
뭐 스텔라 회사는 이 IBM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라고 보면, IBM이 이 스텔라 블록체인을 기술을 암호화폐를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IBM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IBM이 미국 헬스케어 데이터 공유 방식 개선,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의료 생태계 조성키로 했다. 코인데스크는 IBM이 에트나, 앤썸, 헬스케어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사, PNC 뱅크 등과 연합체를 구축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IBM은 블록체인을 통해 청구 및 지불 처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그쵸? 잘 보세요. 청구 및 지불 처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 타 건강 단체,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신생 기업 및 기술업체를 포함해 가입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바라 하위 IBM 총책임자는 의료 분야에서 여러 비효율적 데이터 공유가 여러 고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블록체인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즉 의료 쪽으로 이제 IBM이 파고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리플하고 스텔라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꼭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리플이 은행계와 그 전 세계에 이 자금이 흐를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깔고 있다면은, 이 IBM은 우리 실생활에 이용될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제 그 쓰일 수 있도록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리플이 먼저 그 굵직한 시스템을 깔고, 이 스텔라가 나머지 그 얇고 넓은 그 시스템을 이 스텔라가 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이 정부하고 은행하고 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리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우리 개인 대 개인 사람들 간의 거래가 편하게 하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모든 여기 보이잖아요. 청구 및 지불 처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스텔라를 통하여 그 뒤에 바탕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텔라와 이 XRP 코인들이 자유롭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분명히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 암호화폐 흐름을 시장을 이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어떻게든지 그 ETF 승인을 내고 어떻게든지 비트코인의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싸움을 잘 보는 게 저도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걸 가져왔고요. IBM도 그 스텔라도 분명히 좋은 코인이고, 분명히 우리 실생활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리플도 많이, XRP도 많이 사놨지만 이 스텔라도 조금씩 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저는 굉장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또 다른 뉴스는요, 여기 가상화폐 규제 앞장선 한국. 그래서 블록체인 업체들 ICO 위에 엑소더스, 그래서 해외에서 ICO를 위해 이제 거래소를 세운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2017년 9월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전면 금지하자.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중국이 그 비트코인 보유 1위라는 그 영상에 이 제목을 만들었어요. 그 뉴스를 제가 가져왔었어요.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전면 금지하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중국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한국에 대거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저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한국으로 대거 옮긴 게 아닙니다. 한국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 투자자들은 분명히 홍콩에서 세워진 그런 거래소를 통하여 그곳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그리고 웬만한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했겠죠.
못했을 것이고, 뭐 중국 좀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국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만약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용하게 됐다면은 중국 그 자금이 들어오는 걸 통하여 한국 그 거래소에서는 굉장히 움직임이 컸겠죠. 그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대거 온 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요. 중국 투자자는 홍콩하고 연결돼서 홍콩 쪽에 많이 연결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게 중요한 것은 오늘도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중국 투자자들, 이런 이제 제일 많이 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국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미 이 기사에서도 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 비트코인을 확실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하고 제가 이제 기타 코인에 관련돼서는 따로 영상을 제가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 셧다운 해제라는 이 제일 중요한 뉴스를 제가 가져오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나머지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리뷰를 하고 다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소식이 늦게 올려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태까지 계속 구독해 주시고 계속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뉴스를 많이 가져오고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몸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제 벡트가 곧 열릴 희망을 가지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